예고해드린 단독 취재 지금부터 시작하겠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젯밤에 삼성동 자택에서 아주 깊은 고뇌와 번민의 시간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이 어제 자신을 도와준 주변 경호관, 변호인 등에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저희가 지금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신을 굉장히 도와줬던 변호인단들 아닙니까? 자, 좀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점점 어떤 거 허구의 세계에서 그 현실적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한마디가 아닐까. 그러니까 탄핵 심판 때도 그 파면당할지 전혀 예상을 못했다가 충격을 받았고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잘못된 보고가 올라감으로써 현실과는 동떨어진 자신만의 어떤 인식을 하고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현실적인 감각을 조금씩 회복해가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는 거는 오늘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 각오 속에서 나온 한마디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동 자택을 취재한 기자들 어젯밤 11시쯤에 2층에 불이 먼저 꺼지고 2층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침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1층은 11시 50분쯤 꺼졌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 전 대통령 측의 관계자가 말한 부분, 바로 아주 깊은 사색과 고뇌의 마음이 기울어진 채 하루를 경황 없이 보냈고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아 보였다. 이런 얘기를 전했거든요, 지금. 저희 단독 취재. 그렇다면 불은 좀 일찍 껐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런 범민이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과정에서 검찰 소환된 조사 그리고 영장 청구, 실질심사까지 아마 쉼없이 달려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간의 범행을 전체적으로 혐의에 대해서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이제는 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에 대해서 다투는 그 증거인멸,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대할수록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검찰은 그 재판부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법리적 공방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 다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지지자들이라든가 변호인 측이 언론의 과도한 언론 프레임을 통해서 여론전과 정치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고 정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으로서 국민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박근혜, 즉 법리에 충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젯밤도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고민의 순간들보다는 아마 실질적인 영장 심사 끝난 이후에 구속될 수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법관 앞에 두고 검찰과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하기 위한 그 시간들 충분히 그것을 다시 반복해보고 하는 그런 불면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또 박 전 대통령의 어제 하루에 대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안보 인사를 전달한 측근들과 지인들이 유난히 많았다. 그래서 비서관이나 그 경호관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뭔가 안보를 전달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가 유독 많았다는 거는 그런 지인들과 측근들도 오늘이 좀 전혀 다른 날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법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리적으로는 보면 구속되는 것이 거의 뭐 정황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상황이라고 하면 측근이나 이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인간적인 정의든 아니면 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든 정치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구속이 돼서 이제 구치소로 들어가시게 되면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인사 또 안부 이런 전화를 묻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엄청나게 불안해 하시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젯밤에 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본인의 이제 신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 구속이 되면 다시는 뭐 나중에 돌아올 수 있겠지만 금방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측근들 입장이나 또 안부도 전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위로의 말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정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연락을 한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연락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먼저 전화를 하셨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들도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많이 나오셔서 인사도 하고 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위로의 말도 전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지만 이지 회장은 부인 서양애 씨와 함께 이제 왔다는 거, 또 왔다가 현충원도 들렀다는 거 단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은 일단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전화를 했다는 지인과 측근들 중에 하나인 것인지 아니면은 박지만 씨 동생을 통해서 언니에게 뜻을 전했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나오는데, 자, 안부 인사를 전한 측근 지인이 유독 많았고 또 이 관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감이 교차하시겠지만 아주 박 전 대통령 멘탈, 정신력이죠. 정신력이 강한 분이다. 그래서 법원에서 억울한 부분을 적극 소명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아무리 멘탈이 강하다 할지라도요, 본인이 구속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박 쪽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되게 식사를 잘 못 합니다. 왜냐면 입맛이 전혀 없죠. 뭐 밥을 먹어도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네, 입이 서걱거린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일종의 어떤 뭐 거의 공황처럼 그런 게 오죠. 그런데 이제 겉으로 이제 담담한 표정을 지치면은 아마 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지금 뭔가를 두려워하고 공포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탄핵 인용 때도 그렇고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도 박 전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걸 전혀 예측을 못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상황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이제 친박 관련된 사람들이 가서 탄핵도 인용이 됐고, 그 다음에 검찰의 영장 청구도 못 막았으니까, 이번에 이제 변호인단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네. 박 전 대통령이 그걸 거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본인의 운명을 어느 정도 오늘은 좀 감지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저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지만 네. 씨를 이지 회장 만날 때 얘기가 좀 들어왔어요. 네, 지금 자세한 내용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유상현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지만 씨와 10분에서 15분 정도 따로 봤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이른바 독대를 했고요. 네, 만나고 나서 박 전 대통령의 눈가가 좀 젖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화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했습니다. 따로 두 남매가 방에 들어가서 10분 이상, 15분 네, 아닌가. 두 남매의 그러니까 예, 이 만남을 일단 혈육 간의 어떤 제외, 그러니까 구속 위기에 전에 혈육 간의 제외도 시키는 게 좋다고 보고, 네. 아까 이제 이 탄핵 심판이라든가 지금 구속영장 발부까지 그 변호 가서 그 얘기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윤상현 의원이라면 예를 들면 빨리 박지만 회장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 본인 눈이 친동생인데, 예, 빨리 불러서. 뭔가 좀 제대로 된 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엮어줘,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게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이제 두 남매 간에 그런 얘기를 저는 주고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오랜만에 재회가 되고, 그런 이제 혈육 간에 그게 좀 풀렸으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그 후속, 후속 조치로 박지만 회장이 아마도 그런 이제 조력을 하지 않을까, 저로서는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윤 의원이 전한 것을 지금 방금 자막으로도 보셨지만 그동안 박지만 씨에게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 마음 아프게 했다는 얘기는 뭐 만나지도 않고 최순실 씨에 가려있던 지난 세월 박관천 경정 폭로 때부터 시작한 10상시 파동 때도 계속 어찌 보면 왕따를 당했다. 네.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게 이제 박지만 씨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의원들한테, 자택으로 들어왔던 의원들한테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법원에 청원서 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어제 이제 했다고 합니다. 친박계 의원들이 네, 네. 서명을 해서 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가까운 친박계 의원이라던가 아니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심정을 전하고 별도의 만남을 통해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는 것들이 회자 정리에 들어간 게 아니냐 해서 구속을 앞두게 둔 심경의 정리를 각오한 거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저는 좀 이런 이야기들을 변호인 측이라든가 가족들이 전달하지 않고 친박 의원들이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정치적으로 해석해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가장 가까웠던 친박계 참모들로서는 변호인의 교체라든가 그리고
그동안 소원했던 가족과의 관계를 풀 것을 건의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밖으로 보내는 것은 검찰 조사 과정에 탈진이라든가 실신이 있었다라든가 대통령이 눈물을 보이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네. 오히려 대선 전국에서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후보에 대한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의도의 일부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변호인단이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텐데 네. 정치인들 그것도 국민들로부터 일정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친박계 측근 의원들이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해 볼 여지도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관련해서 이제 지금부터는요, 이렇게 이제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박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 친박계 지지자들, 뭐 박사모도 있지만 근혜동산이라는 단체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영장심사를 앞두고 어제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자, 김주복 근혜동산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저 담당 비서관을 통해서 보내주신 편지와 선물을 잘 보셨다면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로 이 김주복 회장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모습 보시죠. 네. 법치주의의 근간인 증거와 사실주의에 입각한 형사기소가 아니라 주변 정황 증거와 추측에 기인한 권력 눈치보기 검찰의 자상을 다시 한번 노정한 것이다. 이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대한 수사 결과가 아니라 시정잡배에 대한 수사 결과와 발표이자 대변이다. 네, 교수님. 예. 저런 모습은 박 전 대통령이 어찌 보면 뭐 이중 플레이를 한다. 그런 비판도 받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란다. 그럼 지금까지 근혜동산이나 아니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자택 앞에서 집회하신 분들의 행동이 뭡니까? 지금 탄핵도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검찰의 조사도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법적으로 처벌받는 모든 부분을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네. 국민 대다수가 그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이런 말을 했는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 되지만 이 김주복 회장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네. 저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더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이중 플레이 아니에요? 검찰 앞에 가서는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본인의 하소연을 하면서 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더 열심히 해서 본인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절대 저는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그다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막 2시간째 시간상으로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12시 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이곳에서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바로 이곳 321호 중앙지법 법정에서 지금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자, 어떤 참모들, 오늘 방문한 참모들도 있지만 청와대 수석들, 비서실장, 지금 현 참모들 그렇게 많은데 유일하게 김현숙 수석만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분이 이 같은 처지에 놓여서 참담하고 비통하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호소처럼 한 건데요. 자,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저런 말 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 아닙니까? 예, 그 다들 그냥 그 침묵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성 수석 비서관이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하고, 네. 뭐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인데, 네네. 김현숙 수석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그 박근혜 청와대에서 대통령 참모 역할을 했던 모든 분들이 네.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예. 정말 간언을 했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자기 자리를 내걸고 간언을 했던가. 그야말로 충원. 예, 충원, 간언, 뭐 이런 거 우리가 그 표현을 쓰는데 조선 왕조 시대에도 보면요, 선비들이 정말 임금 앞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간언 충원을 하는 그런 선비들이 있었어요. 형사, 대관들이 뭐 예. 그야말로 엎드려서 몇 날 며칠 했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조선 왕조 시대에도요, 임금이 말이에요.
그 이제 고위급 신하들하고 같이 사수상경을 놓고 그 국사에 대해서 논하는 경연이라는 거를 자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우리는 지금 시대가 지금이 뭐예요? 21세기 한참 지났는데 예. 뭐 받아쓰기 적자 생존 정말 그 조선 왕조 시대도 경연을 할 때 뭐 저기 뭐예요? 그 충신들이 말이에요. 정말 직언을 마다하지 않고 그랬는데 정말 좀 뭔가 요번에 이게 보면은 그 수석들도 배울 만큼 배우고 경험한 만큼 딱 경험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많이 납니다. 네. 김 변호사님. 사실 현지에 있는 고용복지 수석이 저런 말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아하, 왜냐하면 네.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된 거고 검찰에서 영장 청구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본인이 만약에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 수석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자기도 본인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되고 영장까지 청구될 정도 되면 수석이 보좌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나에게 책임이 있다. 그 식으로 인터뷰를 했으면 이해가 가지만 네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다 납득이 안 된다랄지 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 이 말은 영장이 기각되기를 바란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제가 볼 때 이건 아주 부적절한 언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영호 소장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의리와 충성심, 그에 따른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보일지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를 생각할 때가 네.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국민의 민의를 배반한 거에 대한 공직사로 책무를 다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도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 많은 직원들이 대통령이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이 마당에도 아직도 책임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어떻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김현숙 그 고용복지 수석뿐만 아니라 네네. 청와대 참모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국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성찰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윤상현 의원이 지금 기자들에게 그 면담이라든가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가기 전의 분위기를 계속 속속 전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윤상현 의원이 한 얘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눈빛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얘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마음의 준비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이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이제 검찰이 물어보기만 하고